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기사를 하나 보다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도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켰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께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영상이니까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기사 보는데 더 팩트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저는 못마땅해서 오늘 제 영상이 제 생각엔 팩트니까 한번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정 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정 투자라는 표현은 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니까 뭐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지금 나쁜 이미지가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같은데 저는 결코 이제 동감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가격이 들쭉날쭉 올라가는지, 전세나 매매가 왜 이렇게 잘 없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느끼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 있는 사실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제 의견이나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얘기 말고 지금 신문 기사만 보시는 분들은 제발 눈을 뜨고 한번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정 투자 나선 서울시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상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서울에 주소지를 둔 분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걸 원정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막은 원정 투자하는 분도 있겠죠. 어떻게 100%가 있겠습니까마는 원정 투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밀려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보기 편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게 저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고 저는 꾸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료는 데이터가 아직 완성된 곳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세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바뀐 다음에 4년이 다 지나봐야 좀 데이터가 나올 텐데요. 뭐 제가 정보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자, 여러분 보면은 10개의 집이 있다고 쳐요. 서울이에요. 서울입니다. 제가 뭘 꾸미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멍청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0개의 집이 있어요.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전세가 어떻게 되죠? 그대로 1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 연장하는 데 있지 않냐 하시는데 연장은 재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는 2년이에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갱신권이란 개념은 새로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달라요. 내보낼 사람을 안 보내고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0개의 집이 있었으면은 전세를 계약한 10개의 집이 있으면 다시 2년 후엔 10개가 나와요. 그리고 주로 이럴 때 평균적으로 여기에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더 와요. 20% 정도가 올라가는 건데요. 20% 정도의 사람이 더 와요. 근데 이거를 동의 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사람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왜 느냐? 그러니까 서울에 살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세대를 자꾸 분리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논리가 맞지 않다면 서울의 전세나 어떤 거주할 집을 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면 서울 집은 벌써 빈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가격이 내려갔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집이 부족한 게 우리가 실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세, 실제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분들이 매년 집이 10채가 있다면 한두 분 정도는 늘어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어쨌건 간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2년 후에는 여러분, 2년 후에는 10개의 집에서 10개의 집이 다시 나오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2명의 사람을 더하면 12명의 사람이 10개의 집을 놓고 경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경쟁률이 12대 10이 돼요. 맞죠, 여러분? 10개의 집이 다시 10개가 나오고 2명이 유입되면 이제 12명의 사람이 그 10개의 집을 다시 놓고 경쟁하면 돼요. 그러면 경쟁률이 6대 5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6대 5. 6명의 사람이 5개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좀 더 돈이 있는 분들이 유리하거나 잔금일이 맞는 분들이 유리하거나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은 집을 사거나 월세를 구하거나 좀 경기도 외곽이나 빌라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10개의 집이 계약한 다음에 2년 후에 10개가 다 나올 수가 없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인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이번에 계약갱신을 한 케이스는 80%에 달합니다. 즉 10개의 집 중에서 오직 이미 얘네는 없어져요. 얘네도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80%니까 10개의 집 중에서 2년 후에 매물이 얘는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재계약이 아니라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죠? 새로 유입된 2명의 사람과 2개의 집이 남아요. 갱신권을 청구하지 않은. 그런데 여기서 아마 제 의견에 많이 반감을 가지실 텐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2집 중에 한 집 정도는요. 집을 비워놓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럴 돈이 어딨냐, 니네가 갭 투자하는 주제에 돈이 어딨냐 말씀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게 비난하셔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여러분이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한 집도 없어요. 왜 비워놓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가가 오르는 게 실감이 되고 내가 나중에 들어갈 건데 전세입자를 지금 넣으면은 이제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있는 집과 세입자가 없는 집이 서울 기준으로 몇 억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고 적게는 5천, 1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입자를 새로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이 한 채가 남아요. 그러면 경쟁률은 어떻게 되죠? 그쵸? (4대 1입니다) 4명의 사람이 한 개의 집을 두고 싸웁니다. 당연히 3명은 집을 못 구해요. 그럼 이 3분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3분은 그렇죠. 이 3분은 서울 전세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거나 월세 빌라로 갑니다. 자, 서울 전세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죠? 경기도 저가 아파트. 월세로 산다고요? 월세 지금 올라가요? 내려가요? 월세 올라가요. 이제 눈치되시죠? 빌라 가격 지금 올라가요? 내려가요? 빌라 가격 올라가요. 자, 그러면 제 의견대로면 지금 현상이 그대로 설명되지 않습니까? 왜 경기도의 저가 아파트들이 폭등을 했는지, 왜 예전엔 가만히 있던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왜 가만히 있던 서울과 서울 인근의 경기도권 빌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설명이 되는데 지금 정부를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얘기들은 여러분한테 납득이 되나요? 그리고 이 하나 여기서 나오죠. 전세가가 왜 폭등할 수 있는가? 6대 5의 경쟁률에서 의 집주인의 지위와 4대 1의 경쟁률에서의 집주인의 위치는 다릅니다. 집주인이 짱이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보세요. 가뜩이나 갱신권 때문에 4년 동안 이 집을 사용 못할 건데 나는 경쟁자가 많은 거예요. 내 집을 구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전세를 내놓으면 최소한 4명이 오는 겁니다. 이 논리 들으면.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비싸게 내놓을까요? 싸게 내놓을까요? 비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금 내야지. 4년 기다려야지. 못 팔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금도 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6대 5의 경쟁률에서 전세 호가를 세게 불러봤자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야, 네 집 말고 많아. 너 정신 나갔어? 무슨 호가를 이렇게 높게 불러란 소리를 듣던 전세 시장에 집주인에 불과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높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제가 계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4대 1의 경쟁률 때문에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쟁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서울대가 뭐라고, 연대 고대가 뭐라고, 그죠? 서울 강남이 뭐라고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우리 조금 청약 보세요. 막 몇백 대 1. 여러분,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까? 그런데 집을 구하는데 경쟁률이 올라간다? 그럼 집주인의 선택권은 많아지는데 집주인의 선택은 10중 8구, 아니 10중 10 가격을 올리는 거겠죠. 그러면 이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왜 전세가가 올라가는지, 왜 전세 물건이 부족한지, 왜 집주인이 높은 전세가 호가를 불렀을 때 말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시장에 먹히는지, 그리고 왜 경기도권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는지,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지, 빌라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자님 제발 왜 서울에 주소지를 줬던 사람이
경기도권이나 인근의 그 전세가에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를 무대기로 사고 있는지 원정 투자가 아니고요. 그분들 그러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투기 세력이 있어요.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불리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늘 있어요. 주식, 뭐 비트코인, 부동산, 물론 부동산은 그 투자의 대상이 된 게 용납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쨌건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현실에 눈을 뜹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납득이 되신다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시장의 진짜 문제는 사실 전세구나. 빌라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경기도권도 아니고, 원정 투자도 아니고, 사실은 전세가 문제구나. 라는 거를 깨우칠 수 있으면은 제 오늘 영상은 굉장히 성공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요래도 이해 못하면 좀 더 자세히 만들어 볼게요. 뭐 데이터도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쓰면 너무 좀 제가 의도한 것 같잖아요.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정말 좋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고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과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현실을 맞게 보는 눈을 가져서 지금부터라도 각자 도생합시다. 힘내시고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